단 8시간 만에 6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뒤 한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이름을 남기며 한때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적이 있는 오늘의 살인마 우범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례적인 총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죽였다는 점과 당시 그의 직업이 경찰이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며 경찰 집단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희대의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와 그에게 X같았던 성격 및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던 우범고는 여느 살인마들처럼 개같이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뭔가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며 뒤틀린 유년기를 보냈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던 아이로 자라며 당시 경찰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래의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그의 성격이 갑자기 내성적으로 변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교우관계도 개작살나고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 틈만 나면 학교를 땡땡이 치는 쓰레기 양아치로 변모하게 되었고, 당시 전교 꼴찌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중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되자 이때부터 우범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본격적으로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뛰어난 사격 솜씨를 뽐내며 305기로 해병대를 전역한 뒤 사회로 돌아와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그는 청와대의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부대 101 경비단에 들어가 한동안 청와대에서 경호를 맡았던 적이 있지만, 이때 워낙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탓에 윗선에서 그에게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내리며 정근을 핑계로 경남 의령으로 자천을 시켜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의령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던 여자와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는 당시 술만 마셨다 하면 욕설에 폭력을 휘두르는 개깡패 양아치 건달과 같은 술버릇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에게 미친 호랑이 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고, 이런 그의 모습에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그와의 교제를 반대하며 여자친구를 말리게 되었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까지 결심했던 두 사람이라 가족들의 이런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여자친구가 자고 있던 우범곤에게 다가가 그의 몸에 앉아있던 파리를 잡기 위해 손바닥으로 우범곤의 가슴을 때리게 되었는데, 이때 평소부터 열등감에 쌓여있던 그가 못난 나를 모욕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하며 여자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술에 개떡이 되어 돌아와 여자친구와 함께 그녀의 언니까지 두드려 패는 만행을 보여줘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그에게 온갖 쌍욕을 하게 되자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 길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파출소에 찾아가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원들과 함께 소주를 처마시고 있었는데, 이때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그를 찾아와 경찰이면 다냐? 라며 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우범곤이 그동안 쌓아왔던 열등감과 분노를 터뜨리며 무기고에 있던 총을 꺼내 남동생과 방위병들을 내쫓은 뒤 곧장 소총 두 자루와 수류탄을 설치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이후 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던 남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달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던 우범고는 장을 보고 있던 마을 주민 3명을 죽인 뒤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달려가 전화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후 마을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더 살해한 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지며 7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게 되었다. 당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아무 일도 없는 척 태연하게 상갓집에 들어가 문상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그는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추태를 보이는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경찰이면 경찰이지 상갓집에서 버릇이 무슨 짓이냐 라는 욕을 얻어쳐먹게 되었고, 그러자 이것에 화가 난 우범곤이 곧장 총기를 꺼내 총 12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인 뒤 급하게 현장을 떠나려다가 이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라며 다시 돌아가 아기의 목숨까지 앗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이 켜져 있던 집을 대상으로 그가 총 23명에 달하는 사람을 더 죽이게 되었는데, 이때 한 택시기사가 그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을 끄라고 하였고, 그 덕분에 다행히 사망자가 덜 나오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택시기사 본인은 우범곤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가 쏜 총에 맞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범행 당시 온천에서 술을 먹고 있던 파출소장은 길에서 만난 주민으로부터 우범곤의 범행을 신고받게 되었지만 그가 이때 이를 무시하고 파출소로 돌아가 이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총기 현장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을 갔고, 함께 보고를 받았었던 의령경찰서장도 현장에 도착해 시체를 보고 두려워 도망을 쳤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30명의 경찰 또한 우범곤에게 총을 맞을까봐 두려워 마을에 위치한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사건의 종결은 경찰의 체포가 아니라 우범곤이 자살을 하며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마지막 살인 이후 6시간 동안 잠수를 타던 그가 새벽 5시쯤 다시 마을로 나타나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깨운 뒤 가지고 있던 수류탄 2발을 이용해 본인 포함 총 4명의 사망자를 더 만들며 그렇게 악몽과 같았던 8시간이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의령군을 찾아가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고, 이후 유족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피해 마을의 도로 포장과 주택 개량과 같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라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버렸다고 한다. 우봉권이 뒤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이 사건의 영감을 받아 마음 컨이라는 밴드가 결성되게 되었는데, 당시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무려 3개나 되는 앨범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가 있다. 원래부터 정신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열등감에 휩싸여 폭발을 했던 건지 부상자 포함 무고한 피해자들을 100명 가까이 만들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악마로 이름을 떨쳤었던 오늘의 놈 우봉곤. 살인사건 이후 매년 4월 26일이 되면 피해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죄 없는 고인들의 명복과 함께 우봉곤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기를 두 손으로 빌어본다.